메가 복거설 폭발 현대건설 초비상. 폭 충격적으로 배구판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수원과 자카르타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 한 명, 인도네시아 특급 공격수 메가와티 퍼티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BO 야구 허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관장 유니폼을 입고 포효했던 그 선수가 다시 한국 무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현대건설 감독이 직접 자카르타 결승 현장을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배구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놀라며 지금 배구 코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수원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잇는 뜨거운 흐름이 조용하지만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선수는 단 한 명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 인도네시아 특급 공격수 메가와티 퍼티위입니다.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의 붉은 유니폼을 입고 코트 위에서 강렬하게 포효하던 메가. 그녀가 튀르키예 무대를 거친 뒤 다시 한국 리그 복귀를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그냥 복거설 정도로 끝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강조하며 현대건설의 강성영 감독이 직접 인도네시아 프로리가 결승 현장을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메가의 움직임을 거의 초 단위로 확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 하나만으로도 국내 배구계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공식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벌써 현대건설 공식 SNS에는 인도네시아 팬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팔로워가 늘고 댓글이 쏟아지고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영입설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과연 메가는 다시 한국 무대에서 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대건설은 왜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도 다시 메가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는 걸까요? 지금 자카르타 코트 위에서 나오는 메가의 점프 하나, 스파이크 하나는 단순한 경기 장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다음 시즌 V리그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진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천천히 먼저 이번 시즌부터 달라진 아시아 쿼터 규정을 짚어봐야 합니다. 올해부터 V리그 아시아 쿼터는 기존의 드래프트 방식에서 벗어나 완전 자유계약제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제 구단들은 운에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원하는 선수에게 직접 조건을 제시하고 팀의 비전과 금액으로 설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좋은 선수를 먼저 잡는 구단이 더 큰 힘을 갖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메가처럼 이미 검증된 아시아 쿼터 자원의 가치는 당연히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무대 적응 경험이 있고 득점력도 확인됐고 팬덤까지 갖춘 선수. 이런 자원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메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현대건설이 메가를 영입했을 때 가장 먼저 얻을 수 있는 강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그림은 강력한 공격 삼각편대의 완성입니다. 현대건설은 이미 리그 상위권 전력을 갖춘 팀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주포가 중심을 잡고 배유나 같은 국내 핵심 자원이 힘을 보탠다면 상대 입장에서는 막기 어려운 공격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 메가가 더해진다면 상대 블로커들은 선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막아야 할지, 어느 쪽에 블로킹을 붙여야 할지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강조하며 메가의 강점은 단순히 힘만 센 공격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높은 타점에서 때리는 오픈 공격이 강하고 중요한 순간에 서브 에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인도네시아 프로리가 결승 무대에서도 그런 장점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큰 경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때리는 선수. 이것이 메가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관장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후위 공격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고 상대 수비 라인을 뒤로 밀어내는 힘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앞에서만 때리는 공격수가 아니라 후위에서도 위협을 줄 수 있는 선수였던 것입니다. 데이터로 봐도 메가의 가치는 분명합니다. 세트당 평균 5점 이상을 책임질 수 있는 공격 자원이라는 점은 웬만한 팀의 주전 외국인 선수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습니다. 아시아 쿼터 선수에게 이런 득점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건 구단 입장에서 엄청난 장점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마케팅 효과입니다. 메가를 따라 움직이는 인도네시아 팬덤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수천만 명 규모의 관심이 한 선수의 이동에 따라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메가를 영입한다면 단순히 전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팀의 이름이 인도네시아 팬들에게 더 강하게 알려지고 브랜드 가치까지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전력 강화와 글로벌 구단 이미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카드인 셈입니다. 하지만 배구는 숫자만 보고 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속삭이며 가장 큰 문제는 메가의 오른쪽 무릎입니다. 사실 메가는 정관장 시절부터 고질적인 무릎 통증을 안고 뛰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녀의 공격 스타일은 매우 강합니다. 높게 뛰고 강하게 때리고 몸 전체에 힘을 실어 상대 코트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런 스타일은 무릎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튀르키예 리그를 거치면서 상태가 더 나빠졌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현대건설이 이 부분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 외국인 선수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시즌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핵심 선수가 빠지는 순간 팀 전체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뼈아프게 겪었습니다. 그래서 강성현 감독이 직접 자카르타까지 간 것은 단순한 관심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메가의 점프 이후 착지 동작, 연속 공격을 할 때의 움직임, 수비 전환 과정에서의 몸 상태, 이런 부분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력만 보면 100점에 가까운 선수입니다. 하지만 몸 상태에 대한 불안은 냉정하게 말해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V리그가 짧은 이벤트 대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규 시즌은 길고 경기 수는 많고 몸에 쌓이는 피로도는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과연 메가의 무릎이 긴 시즌 전체를 버텨낼 수 있을까요? 만약 시즌 중반에 메가가 이탈한다면 현대건설의 우승 계획은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분노하며 강한 선수 한 명을 데려오는 것만으로는 우승할 수 없습니다. 그 선수가 끝까지 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팀 전술 안에서 다른 선수들과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메가가 합류하면 기존 국내 윙 스파이커들의 출전 시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리시브 라인의 안정성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공격력은 올라가지만 수비와 리시브에서 흔들린다면 큰 경기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지금 고민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메가를 영입하면 분명 강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숙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단순한 스타 영입이 아닙니다. 다음 시즌 전체 전술을 바꾸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메가 복고설은 현대건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이벌 팀들에게도 이 소식은 사실상 비상 신호입니다. 특히 친정팀인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의 움직임이 흥미롭습니다. 정관장은 메가의 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다른 선택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대표 출신 자원을 영입하며 플랜 B를 가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수는 메가보다 폭발적인 공격력은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시브와 수비 안정감에서는 더 큰 장점을 줄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는 정관장이 팀 컬러를 바꾸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강한 한방에 의존하는 배구에서 조직적인 시스템 배구로 이동하려는 흐름입니다. 반면 흥국생명은 높이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호영 같은 거물급 자원이 합류한다면 블로킹과 중앙 높이에서 강한 압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메가가 현대건설로 향한다면 V리그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대건설의 배유나와 메가 라인, 그리고 흥국생명의 이다현과 정호영 라인. 이 두 축이 맞붙는다면 그야말로 거인들의 전쟁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제스칼텍스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안혜진의 이탈 이후 세터진 안정과 수비 조직력 정비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메가 같은 강력한 공격수를 막으려면 단순한 블로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브로 흔들고 수비 위치를 정교하게 잡고 반격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처럼 메가라는 선수 한 명의 이동 가능성은 한 팀의 전력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V리그 전체의 전술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메가를 영입하는 팀은 공격 배구를 강화하게 됩니다. 반대로 메가를 놓친 팀들은 그 공격을 막기 위한 수비 배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자카르타 결승 무대는 단순한 우승 결정전이 아닙니다. V리그 여러 구단 감독들이 다음 시즌 전략을 다시 계산하게 만드는 쇼케이스에 가깝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전망해보면 현대건설이 메가와 계약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무릎 리스크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유계약 시장에서 메가만큼 득점력을 확실하게 보여준 아시아 쿼터 자원은 많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 무대를 경험했고 팬들의 관심을 끌 수 있으며 큰 경기에서 해결사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수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강성영 감독의 자카르타 방문도 단순한 점검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안에는 메가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를 진지하게 보고 있다. 우리는 내 가치를 알고 있다. 우리는 너를 원한다. 이런 강한 구애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스포츠는 말보다 증명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세계입니다. 메가는 지금 자카르타의 뜨거운 코트 위에서 자신의 몸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스파이크가 여전히 날카롭다는 것도 전 세계 팬들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점프 한 번에 팬들이 움직이고 스파이크 한 번의 계약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 숨막히는 순간 속에서 과연 우리는 다음 시즌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다시 한번 메가의 포효를 들을 수 있을까요? 감동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릎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현대건설이 메가를 반드시 영입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